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북한의 수십 개의 핵무기가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을 주저없이 사용할 때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밥 우두우두 기자의 미국이 핵무기 발사 징후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된다면 80개의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80개의 핵무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을 하나 없애버리는데 무슨 80개의 핵무기를 쓰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전문가들이 핵무기의 기술적 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핵무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성자탄과 같은 이 핵무기는 그렇게 곤물과 피해를 많이 주지 않고도 생명체만 죽일 수 있는 그런 핵무기도 있습니다. 중성자탄도 핵무기의 한 일종입니다. 많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확히 목적했던 군사시설이나 건물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술 핵무기는 155mm 직사포나 고사포에 놓고 쏠 수 있는 핵폭탄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형 전술 핵무기들은 그 파괴 범위가 약 2km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전략 핵무기는 한 개 도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즉 단 한 개의 핵무기로 한 개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전략 핵무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80개의 핵무기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대도시 몇 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나 중성자탄과 같은 이런 핵무기들로 북한을 공격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최소화하고 북한의 전략적 군사기지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스쿼드 미사일과 같은 전략 여충지들만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80개, 즉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런 핵폭탄이 아니라 바로 전술 핵무기를 염두에 뒀다는 것,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약 1000여 개의 전략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략 핵무기만 1000여 개가 아니라 바로 155mm 포에 놓고 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일컬어서 북한에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1000여 개의 핵무기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모든 핵무기는 바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에 의해서 모두 철수된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술 소형 핵무기까지 아직 발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만들었다면 북한은 공개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런 전술 소형 핵무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성자탄과 같은 것을 이번 10월 10일에 공개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를 과시하고 북한군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동그란 핵무기는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앞부분에 장착하는 북한식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의 크기는 제가 봐서는 농구공 3개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소형화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것은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즉 북한이 이야기했던 수소탄까지도 만들었다고 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요라 핵폭탄 수준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히로시마의 몇 배에 달하는 핵폭탄의 위력입니다. 이게 북한의 핵폭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떨어진다면 북한이 보여준, 즉 김정은이 현지 지도 때 보여준 이런 핵무기 한 개만 우리 대도시에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직경 40km는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언제든지 이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김정은은 이미 전쟁도 현재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즉 전면전도 결심하고 지금 그 준비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완성의 정점이 바로 10월 10일 당창건 75돌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10월 10일 당창건 75돌수를 맞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에서 만든 최신형 전략 무기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깊숙이 감춰놓은 북한의 잠수함에서 직접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은 감춰놓았지만 10월 10일 새벽에 북한은 잠수함을 공개하고 SLBM을 발사하는 것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군사 퍼레이드가 있는 김일성 광장에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그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한이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큰 대형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렸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북극성 3호, 즉 사출 장비를 물속에 잠겨놓고 발사해서 성공한 것이 바로 북극성 3호입니다. 이것이 첫 북한이 성공한 SLBM입니다. 김정은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에 원산에서 17km 떨어진 동해바다에서 SLBM, 즉 북극성 3용을 발사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바닷속 밑에 사출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발사했지만 바다 밑에서 발사한 첫 성공 사례가 북극성 3용입니다. 이 북극성 3은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직각으로 떨어지면서 거리는 약 450km로 선정하여 450km 거리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은 이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약 1000km까지 상공을 올라간다면 그것은 성충권이고 인공위성을 띄울 때 500km에서 1000km 사이에 모든 인공위성들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인공위성이 있는 것보다 훨씬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염두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공위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 띄우는 것보다 더 멀리 올라갔던 북극성 3호는 450km 거리까지 날아가서 내리꽂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각도를 계산한다면 약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북한은 SLBM을 직접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성공하는 모습, 이번에도 1000km를 날아가고 약 500km까지 가서 바다에 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자극시키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새벽에 발사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바로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는 10월 10일 군사 퍼레이드와 함께 공개하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김정은이 건강상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동서남으로 돌아다니면서 인민군대를 추켜 세우고 수해복구 현장에 직접 나다니면서 인민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큰 일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결속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원 사단을 지방에 내려보낸 것도 그것도 12,000명 2개 사단을 지방에 내려보낸 그것도 함경남북도에 내려보낸 것은 함경남북도의 주민들이 가장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 3대 세습에 내려오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함경남북도 인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엘리트 계층을 그 지역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내적으로 인민들이 일치 단결하고 김정은주의에 뭉친다면 그 이상 위력은 이 세상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바로 이것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약 20일 정도가 지나면 북한의 당창건 75돌시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불교 지도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며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것 8천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의 이름을 거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역설했습니다. 지금은 그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단어 한마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적들보다 우리가 강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왔던 그 방송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앞에 오만한 행동을 보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김정은의 실체,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유지시켜 줄 것이 아니라 북한 2,500만 주민을 위해서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